자, 우리 많이 하던 이 원리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하나를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라 라고 그랬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어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SK가 저 좌변에 있는 게 전개하면 이거란 말이지. 이걸 잘 생성하면서 했지. 이거의 관계식을 이렇게 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3차식 세제곱 나왔으니까 이건 진짜로 빼야지. 진짜로 빼야지. 즉, n-1항까지의 합을 넣어서 빼는 원리니까 n 대신에 n-1을 넣은 거. 그러니까 이걸 나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한 번 더 써주긴 했지만, 아마 자네들은 그냥 시그마인 상태로 이렇게 해서 빠르게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의사항인데, 다행히 지금 낚인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건 생각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풀어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순간에 요게 붙지. 맞지?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이제 SN이 남아. 그러니까 뺐더니 SN이 나온 거야. 그치? 뭐 그냥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문제죠. 그냥 배운 대로 정석대로 계산만 차근차근 원리대로 잘 하면 되지. 여기에서 이거는 진짜로 계산해서 빼시면 되고, 빼보시면 3n제곱 마이너스 3n.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이미 얘가 따라다니는 중이야. 됐어? 잠깐 여기에서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뺀 다음에, 그러니까 2부터 넣을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럼 1 넣은 거는 첫 식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 즉 처음 식에 여기에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식이 S1이 1이야. 여기다 1 넣으면 빵이야. 그러니까 진짜랑 가짜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 찐 첫째 항은 따로 써줘야 되고. 됐나? 그 다음 여기에서 어떻게 되랬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정답이 나와.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A2를 구하라네. 그럼 A2는 S2에서 S1을 빼는 거고, S2는 여기에다가 2를 넣어도 되지? 2 넣으면 4, 3, 12, 6 빼기. 대신에 S1은 얘를 해야지. 이렇게 했다 이거잖아. 맞아? 그러면 차라리 오류 없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그럼 S3 빼기 S2니까 그대로 여기에다 3 넣은 거랑 여기에서 2 넣은 거를 빼야 되지. 그러면 이제 12가 나올 거고. 됐나? 이쪽으로 빠진 사람은 없나 보네? 아닌가? 빠졌다 이상하게 답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구했나? 왜냐면 이건 또 우리가 많이 보던 어떤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의 관계식이 2차식의 상수항이 없는 모양이거든? 이러면 등차 수열 기술로 an을 구할 수도 있지.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주의사항이 있어. 일단 해본다면 최고 참계수가 3이니까 공차가 6이겠지. 6n 하고 마무리할 때 첫째 항을 뭘로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요거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이거 없을 시절 생각해보면 이걸로 갖다가 빠르게 하면 공차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빼기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냐? 그치? 근데 자 구분해. 잠깐만 지울게. 이게 없던 시절에 이 작업을 하면 중간 과정에 뭐가 생략된 거야? 얘 구하는 원리도 결국 저게 비록 2차식의 상수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구하는 원리는 결국 이걸 이용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범위가 없었어. 즉 1부터야. 그럼 요 타이밍에 이게 생기면서 요 최종 결론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은 이미 여기에 이게 붙어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이 기술을 쓴다는 얘긴데 여기가 1이 돼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범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3까지 올라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3까지 올라가야 돼. 그치? 그래서 요 세 번째 하면 얘를 이용해서 찾아도 돼. 자, 집어넣으면 계산 똑같지. 자, 수는 12 똑같아. 그지? 근데 A2를 엿다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됐지? 그럼 A2는 어디서 구해요? 당연히 얘 구하기 전 여기에서 2 집어넣어서 구해야지. 근데 그건 이제 S2가 나오는 거니까 S2가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 그냥 문제 자체 개념적으로 S2는 A1 더하기 A2니까 빼야지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러니까 요 범위에 대해서 언제나 잘 조심해서 푸시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풀면은 뭐 딱 개념상 오류 없지. 그치? 됐나? 그 다음 밑에 9번.
계산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어쩔 땐 이게 편하고 어쩔 땐 저게 편하고 그때마다 문제마다 다르니까 잘 판단해서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하얀 요 공간 A, 요 공간 S라고 하면 요 S를 구하기 위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파란색 삼각형에서 A를 빼도 되지. 이 방법도 괜찮고,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경우, 아마 10월이었나? 10월이 이제 이런 모양새로 풀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당연히 그냥 정직하게 잘라서, 그냥, 여기 T라고 할게. T하고, 요 삼각형 구해도 되지. 그냥 저기 T 조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하얀 삼각형. 얘는 두 가지 있어. 둘 다 괜찮아. 지금은 조금 편한 건 얘가 계산이 좀 더 편할 거다. 됐지? 근데 식 세우는 건 한번 볼까? 자, 일단 여기 교점은 좀 구해줘야죠. 교점은 이제 얘랑 연립하시면 되지, 그치? 구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지요. 여기가 이제 x좌표가 2가 나올 겁니다. 됐지? 그 다음 여긴 직선의 x절편이기 때문에 7이 될 거고. 자, 저 파란색 부분 요걸로 식을 세우게 되면 아니야, 너희들이 식 세우는 거 보고 비교해봐. 그냥 삼각형이고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7이지. 문제없지? 빼기. 그럼 저 A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요 A 부분은 천장 빼기 바닥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즉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직선 빼기 fx야. 그치? 직선 빼기 그냥 fx라 쓸게. 요걸 계산해야 되는 거. 됐지? 그 다음 요걸 계산하게 되면 여기 T쪽 넓이는 그냥 0부터 2까지 저 fx 적분만 하면 끝이지. 그 다음 더하기 흰색 넓이는 2분의 1에 쟤는 이제 밑변의 길이가 5지요. 이렇게 너네들이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보고, 아무래도 지금 이 문제는 이거보단 얘가 좀 더 편하지. 이걸로 그냥 후딱 계산해 버리면 되잖아. 그치? 약간 여러 가지 각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10번 또 왜 이렇게 틀렸어? 지수와 로그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지 못하여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가인트 저걸 이제 뭐 어떻게 쓸지 저대로 두고 딴 거랑 연립하면서 쓸지, C로 정리해서 A 죽여버릴 때 쓸지, 아니 C를 죽일지 아니면 A를 죽일지, 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지금 이제 요식 뭐 당연히 계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식으로만 계산하는 게 다는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지. 일단 그러니까 여기 둘 중 하나, 여기서도 이제 선택지가 있지. 여기는 로그 2에 D 더하기 1 하고 상수를 빼놨어. 여기는 2B 하고 붙여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를 로그 4의 2 더하기 로그 4의 B라고 로그를 쪼개던가, 둘 다 쪼개놓던가, 얘도 합치던가, 둘 중 하나. 그지?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자, 나는 먼저 그렇지 합쳐볼게요. 1이 로그 2의 2니까 합치면 2D야. 됐어? 그럼 합쳐서 뭐 할까? 지수로, 그러니까 2B 이거 처리 귀찮으면 지수로 바꿔버려도 괜찮지. 4의 A제곱은 2B라는 첫 번째 식. 그럼 요 식은 2의 C제곱은 2D다 라는 식이 되면서 잘 쳐다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는지 알 수 있지. 왜냐? 여기 4의 A제곱이 실은 2의 2A제곱이라 요 부분 딱 바꿔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 그치? 따라서 그렇게 한 번씩을 변형시켜보면 2의 C-2가 2B다 라는 첫 번째 식. 그 다음 여기에서 2의 C제곱은 2D다. 간단하게 관계식 하나를 연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요 위에 거 C-이면 이거 4분의 1 곱하기 2의 C제곱인 거지. 그대로 2의 C제곱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일단 두 식을 이쁘게 하나로 합쳐줄 수 있겠네. 자, 이러면 D는 이게 2분의 1이고 넘어가면 4B다 라는 식 하나 나오네. 됐냐? 이러면 어느 정도 D를 죽일 수, 지금 A와 B로 정리를 좀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P좌표가 이거고 Q좌표가 C, D인데 이거를 지금 D를 4B로 바꿀 수 있으니까 C도 그럼 C는 이제 여기에서 C로 정리하면 2A 플러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이쁘게 보기 좋게 정렬해 놓을 수 있겠네.
여기도 D 대신에 4B 집어넣으면 일단 CD 문자 2개 뒤짐. 되냐? 자, 그 다음 해야 될 힌트는 뭐가 숨어있지, 문제에서? 고1 때의 기술이 또 하나 보여? 문제 다시 읽어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 L 위에 2점 PQ가 있다.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있었던 유형, 한 직선 위에 3점 있을 때 쓰는 기술 기억하지? 맞아? 무슨 기술이야? 뭐 2점으로 방정식 세워가지고 그거 여기다 넣고 뭐 그렇게 해? 아, 당연히 되지. 근데 편하게 세울 수 있는 건 기울기죠. 요거 기울기랑 같다, 또는 이렇게 기울기랑 같다. 왜냐면 기울기식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3점이 이런 관계인 거란 말이지. 즉, 이 문제에서 또 마찬가지로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나왔는데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다라는 힌트를 은연중에 줬고요. 됐나? 따라서 기울기로 식을 아주 간단하게, 그것도 당연히 여기 0,0이 있으니까 자, 얘네들의 기울기는 A 빼기 빵분의 B, 이거랑 얘랑 기울기가 같구나 하고 식도 아주 편안하게 세워줄 수가 있을 것이며, 이러면 이제 대가리 쪽에 다 B가 있는데 어디 갔어? B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B 약분도 가능하지. 그럼 이거 그냥 1이라고 써, 지우지 말고 옆에다 쓸게. 그러면 그냥 B는 양변에 나눠줘서 곱해버렸다, 지워버렸다 생각해도 되고, 이러면 계산도 아주 더럽지 않게 간단하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A 값은 1이요. 이러면 이제 B 값은 아무데나 어디 갔어? 나에 넣으면 되겠네. A가 1이니까 이거 이제 2B가 4가 돼야 되지, 그치? B 값은 2가 되겠네. 뭐 아무데나 잘 찾은 거 많으니까 집어넣어서. 따라서 P좌표와 Q좌표 다 찾았다. P좌표가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좌표가 그럼 여기 집어넣어보면 4,8이 될 것이고, 이제 그림만 좀 잘 그려줄까? 그래도 어디 둘러싸인 어디 도형 구해라! 그러면 그림을 좀 신경 써서 그려줘야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일단 하나 딱, 기울기가 2인 직선상 위에,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1,2랑 그 다음에 뭐 적당한 비율로 한 요쯤 이런 그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지. 이게 직선 L인데 기울기가 2인 거는 자연스럽게 좌표가 나오면서 다 확인이 됐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여기를 R이라고 한 거네. R 좌표 빠르게 구할까? 뭐야? 뭐 얘 기울기 2니까 요 노란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따라서 요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점 1,2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이렇게씩 세워서 Y절편 X에 0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2분의 5. 따라서 여기 R좌표도 2분의 5 바로 확인. 그냥 이렇게 쓰자. 여기 2분의 5. 요게 이제 R Y좌표. 됐지?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삼각형 PQR의 넓이기 때문에 요게 좀 P지. 얘가 Q고.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도 깔끔하게 잘 구했어. 어떻게 구할래?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밑변 높이해도 되고, 이쁘게 구할 수 있겠냐? 잘? 요 크다란 노란 삼각형에서 여기 2개 빼주면 되지. 됐나? 왜냐? 언제나 말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좌표 평면에서 어딘가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이나 높이들을 축에 평행하게 잡아주는 게 계산이 편하다 그랬어. 그치?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면 저 노란색 큰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뭐 바로 보면서 해도 되죠? 밑변을 8, 그럼 높이는 4. 됐죠? 빼기. 자, 저기 밑에 요 S1. 이거 당연히 어떻게 봐야 돼? 이걸 밑변으로 보면 요걸 높이로 보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편안해지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니야, 이거야. 밑변. 2분의 5 곱하기 높이는 이 점의 X좌표인 1 빼기 S2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밑변이지 8에서 2분의 5야. 2분의 16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라 2분의 11. 그다음에 높이는 4. 여기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다음 11번. 결국 이런 거를 잘 눈치 까고 알아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 이제 좀 얼마나 많이 저기 미분적분 아니면 증가감소 표현이라던가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 분수식, 다항식, 뭐 통분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에 얼마나 좀 친해져 있느냐 그 차이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이건 알아볼 거야. x1과 x2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어딘가에 두 점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놈이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뭔가 해석을 해야 되나 싶으면 좌측계 애매. 저건 그냥 두 좌표의 합이거든, x좌표에. 맞아? 그 두 좌표의 합은 단순히 그림에서 뭔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 그럼 뭐 최근에 막 2월, 9월이랑 막 작년에도 잠깐 나왔었고 막 의외로 그냥 계산 때려 박는 걸까? 그런 문제도 있었지, 그치? 그냥 계산 그냥 갖다 박는 문제 있었지, 그치? 기억나지? 그치? 계산을 갖다 박아야 될까? 근데 계산을 받기에는 이러면 미지수가 안 그래도 fx에 k 붙어 있는데 x1, x2 미지수 2개 추가돼가지고 총 최종 미지수 3개 나와가지고 식이 하다가 왜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언제나 뭐 쓰는 거지.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 이런 부등식은 당연히 뭐 말 그대로 별이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 넘겨서 부호로서 바꿔먹어서 써본 적도 자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기술 처음 봐? 아니잖아. 그치? 여러 가지 후보들 이것도 아니고 계산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한쪽으로 좀 넘겨볼까? 얘를 일로 가져와 볼게. 빼기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해보면서 통분해볼까? 하고 얘 통분하는 순간 이제 보이시죠? 통분. 자, 통분하면 어떻게 됐어, 위에가? 더하기인데 빼기가 곱해지니까 합차가 되지. 자, 이러면 이게 이거 위에 있는 부분, 이 번호 맞춰서 이쁘게 정렬을 해줘보면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즉, fx1 빼기 요거 제곱 문제없지. 빼기. 그 다음. 확인해봐. 맞지? 요게 최종적으로 플러스 x2의 제곱이 될 건데 플러스 x2의 제곱 맞고 맞아? 빼가지고 좀 최대한 번호별로 모양 맞춰본 거야. 그치? 그 상태로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함수 모양을 일정하게 맞춰놓으면 이제 우리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어? 함수를 재설정할 수 있지. 그럼 따라서 저 식은 결국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잘 발견해냈으면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왜? 이거 뭔 소린데? 그러니까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저기 위에 모든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비록 너네들이 익숙한 꼭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 많이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거도 마찬가지지. 네가 저 3차 함수 그래프에 어디든 두 개 잡아가지고 기울기 재면 무조건 음수래. 감소함수란 얘기지 이것도. 그치? 따라서 gx가 감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전 구간. 따라서 gx를 설정해서 풀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네들이 많이 하던 거. gx가 뭐야? fx에서 x제곱을 뺀 거다. 따라서 저기 fx에서 자 이차항 kx제곱이잖아. 이거 빼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 감소함수다. 전구간 감소한다 라는 조건으로 변형. 이러면 이제 자네들이 많이 하던 거지 뭐. 미분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라까지 포함이지. 그치? 최고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렇게 그려져라. 우리 많이 하던 거 실근이 교점이 없거나 한계어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그거 또 해주시면 됩니다.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36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냐? 뭐 이런 거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게 마침 또 제곱 빼기 6 이거 6의 제곱이잖아. 그치? 뭐 이런 거 이렇게 능숙하게 부등식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시간 절약 더 되고. 됐냐?
자, 여기다 봅시다. 일단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삼각함수 나와 있으니까 파악할 것들 파악하자. 자, 주기는 B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이게 실은 이제 여기도 A고 여기도 A라 이거 최대 최소값 잠깐 의미 있을 것 같지? 최대값은 뭐가 돼? 2A가 되지. 근데 최소값이 0. 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X축 위에서 탁탁 물수제 비치고 있는 그래프일 것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2파이에서 잘라야 되니까 이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파이야. 넉넉하게 뭐 여기가 2파이라 쳐봐. 주기로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거나 늘어들 뭐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단 문장을 읽어보면 첫 힌트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하던 대로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건데 4개. 그러니까 지금 얘도 4개. 이거도 4개라는 뜻인 건 파악했을 거 아니야? X축부터 시작하자. 자, 이렇게 되면 이 자식은 지금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인데 중앙선이 이제 여기가 중앙선이 뭐 한 요쯤 되겠지. 됐어?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아니야? 한 바퀴당 X축 한 번씩 만나지. 4번 만나래. 4바퀴 돌리면 되겠지. 근데 5바퀴는 그려놓고 범위를 확실하게 찾아줍시다. 되냐?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4번 만나고 여기는 안 돼야 되니까 얘를 자를 때 어디서 잘려야 돼? 요 사이에서 잘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여기서 범위가 나오겠네, 첫 번째로. 그치? 2파이가 요 사이에서 잘려야 돼. 즉, 지금은 그럼 여기 별 좌표들 다 찾아줘야지. 잘 찾아주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기가 B분의 2파이잖아. 주기로 일단 따라갈까? 여기가 B분의 2파이지. 맞지? 그럼 여기는 2바퀴째니까 4파이. B분의 4파이. 그럼, 그러니까 잘 봐. 중앙선 그어놓고 잘 따라가야 돼. 여기가 B분의 6파이. 그 다음, 여기가 B분의 8파이. 문제 없지? 자, 왓슨 이제 해볼까? 여기를 알아야겠지? 여기는 몇일까? 아, 물론, 이걸 먼저 찾은 다음에 계속 더하기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B분의 2파이 계속 더해도 되고, 뭐 알아서들 잘 찾아. 어쨌든 여기는. 그럼 이제 얘네 둘 가지고 천천히 가. 여기는 중점일 거 아니야. 더해서 나누기 2. 14파이 나누기 2니까 B분의 7? 그럼 여긴 또 그거의 정 가운데니까 2B분의 15. 좋아. 됐지? 그럼 이제 여기는 그냥 주기만큼 더해버립시다. 2B분의 15파이에 다시 한 바퀴 더 돌아가야 되니까 B분의 2파이. 자, 미리 통분하자. 2B분의 4파이 더한다고 보면 되죠. 그치? 2B분의 19파이가 되겠네. 자, 이제 넌 잠깐 꺼져봐. 즉, 이 상태로 2파이가 여기 어딘가에 2파이가 딱 하고 잘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범위 써주자. 아, 2파이의 범위가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대답 잘해. 등호 어디 붙여야 돼? 이쪽에 붙여야지. 범위에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없었으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붙었어야 될 거야. 그치? 문제마다 다르니까 잘 보면서 생각해라.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됐냐? 됐지? 이렇게 되면 일단 자 조건 X축과 4점 가능. 됐어? 그리고 따라서 어쨌든 그림이 여기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어딘가에서 이렇게 일자로 그었을 때도 교점이 4개여야 되는데 근데 그을 때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 이게 4개인데 이미 여기까지는 최소 적게 봐도 여기서 툭 잘라도 그래프가 이미 이만큼이 확정인데 여기 중간에서 4개가 나오겠냐? 여기밖에 없지. 위에 꼭대기가 아까 뭐였어? 2A였잖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위에가, 최대가 어디 갔어? 2A였는데, 2A가 B가 돼야 될 수밖에 없네. 맞지? B가 무조건 여기 위에 라인이어야 가능하지.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는 B 대신에 이걸 지금,
B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A로 정리합시다. B에 대한 힌트가 있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분의 3 B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지. 그냥 B의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 이거겠네. 요 부등식을 잘 정리해서 B의 최소값 구하면 되지. 이건 지금 B가 양옆에 있어. 원래 알지? 정석은 원래 둘둘 쪼개는 거야, 언제나. 지금은 특별 케이스로 그냥 2B 곱해버려도 상관없지. 양수라서. 부호 조심 잘해. 항상 부등식에서 뭘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시기 할 때는 항상 조심해라. 지금은 괜찮아. 양수라서. 그러면 4B 파이 19파이가 될 거라 파이 날려주고 B로 이쁘게 정리하면 B의 범위가 정리가 될 거. 동호 왜 붙였어? B의 범위가 정리가 이래 될 것이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B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B의 최소값은 4분의 15. 그럼 저 관계식에 의하여 A는 8분의 15가 되겠네. 자, 얘도 어려워 보이냐? 할 일을 잘 하자. 할 일만 잘 하자. 리미트나 누가 날아가냐 이런 거 잘 봐야지. T가 날아가네. T가 자 확대. T가 날아가네. 그럼 자네들은 이제 T를 집중해야지. T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위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빠른 거만 보면 된다. 그치?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 빠른 거만 보면 되네 하고 얘만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요 앞에 요 개수 또한 미지수기 때문에 저게 0인 경우도 언제나 고려해야 돼. 그치? 제가 0이어서 터져버리면 1차가 짱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하게 일단 저기가 0이 아닌 경우부터 천천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야겠지. 그럼 이제 짱은 얘가 될 것이며. 자, 그럼 동시에 이거 이제 당연히 여기 FT랑 F'T가 있고 다음 함수야.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빠를 거야. 즉 요렇게 짝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몇 차식이겠냐? 2차식일 거야. 최고차계수는 알 수 없고 일단 fx는 2차식 확인. 자, 그럼 지금 잠시 최고참 계수를 좀 알아야 되겠지. 최고참 계수를 A라고 세팅을 한다면 그럼 요놈의 최고참 계수는 그냥 A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건 상수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리미트 안에서 X는 상수 취급이야. 다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GX에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된 경우에 GX는 저 극한값의 계산 결과인 X 더하기 1분의 AFX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됐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극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있어. 그 다음 X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어떻게 되지? 하고 또 이제 다시 조사 들어가야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여기가 사라져 버리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가 짱을 먹게 될 것이야. 맞아?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일단 우리가 fx는 2차식인 걸 알았거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기는 1차식이 확정이 돼버려. 그런데 여기에서 요 2차식 ft가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즉 그냥 여기다 잠깐만 써볼까? 지금 x에 마이너스 1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양식을 한 번만 더 써보자. 써보면 얘가 이제 앞에는 날라갔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에 f 마이너스 1 곱하기 ft 플러스 이렇게 지금 식이 된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1차식이야. 얘는 여전히 2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몇이 돼야 돼? 빵. 따라서 일단 여기서 보너스 힌트 f-1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며 그 다음 어쨌든 이 경우에 g-1의 계산 결과는 그럼 이제 얘도 날라갔으니까 이거랑 이거겠네. 내가 저 2차식 최고참계수를 a로 놨어. 그럼 얘는 최고참계수 뭐겠냐? 2a겠지. ax 제곱이었을 거니까 2a. 즉 마이너스 2a. 하면 저 극한 해석 그냥 기본 정석대로 할 거 다 했다. 됐냐? 자, 그 다음 이제 추가 힌트로 할 일 좀 하자. 어쨌든 fx가 2차 함수 밖에 안 되는데 여기
0이 되는 하나의 값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fx의 형태를 조금은 잡아줄 수 있겠네. 그럼 언제나 형태가 잡혔으면 지금까지 찾은 힌트들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gx는 이제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으로 이렇게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경우엔 마이너스 2a가 된 거고, 여기가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 x 더하기 1이 약분되고 뭐 남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눈에 익는 게 나오지, 그치? 항상 이렇게 뭔가 너네들이 잘 알던 개념이 옷 갈아입고 나오고 막 안경 쓰고 변정하고 나왔을 때 할 일들 잘 해서 찾아야지, 그치? 따라서 야 잠깐, 여기 제곱 어디 갔어? 됐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a도 있었고 fx가 이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a제곱, 그치? 자, 그러면 현재 미지수 2개고 힌트도 2개 있어서 끝났네. 가자. gx가 연속이고 뭐 연속조사인데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형태지. 연속조사 바로 갑시다. 연속이고 a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을 넣을 데 없네. 그럼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 g1은 이건 g1 1였다. 마이너스 1이 아닌 거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g1은 이거고, 문자 2개, 등식 2개. 자, 최고 참계수 a는 0이 아닌 게, 0이 아니겠지, 당연히. 따라서 이렇게 하나 날려줄 수 있고, 야, 여기 안에 가시 졸라 많은 거 좀 거슬리는걸?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여기도 1 더하기 k 이렇게 바꿔주면, 아우, 보기 좋다. 됐냐? 너네들 이거 어떻게 연립할 거야? 그냥 무작정 한 문자로 정리해서 집어넣어. 물론 그게 답은 나와. 그게 계산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래. 양변을 제곱하고 그리고 나눌래. 물론 이거 다 계산이야. 선생님 그냥 a는 하고 대입법해서 집어 다 돼. 맘대로 해. 어쨌든 잘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냐? 해주면 k 값이 3 나올 것이고, k가 3, a 값이 2분의 1 나올 겁니다. 요거 잘 풀어주면, 자, 모든 정수, 오케이. 그 다음, A1, 자, A1, A라고 합시다. 그리고 A가 음수다. 일단 요거 하나 줬고, 그 다음 밑에 관계식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거. 됐냐? 직전항이 음수면 윗길로 가서 다음 항 정하면 되고, 직전항이 양수거나 0이면 아랫길, 뭐 이런 거지, 그치? 요 해석은, 이것도 이제 처음 보는 해석은 아니지. 자, 일단, 다음을 만족하는 4 이하의 자연수 K라고 그랬으니까 4. 4개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이거. 2 집어넣으면 이거.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해석 가능하겠지만, 지금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건, 뭐 부호가 다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지. 곱하면 0보다 작대잖아. 맞아? 그치? 그런데, 다음 저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2개다. 즉 여기 지금 4개의 식이 나왔어. 넷 중에 2개만 성립한다. 남은 하나는 성립 안 해야 된다. 즉 이게 여기서 주의사항이 2개는 성립해야 돼. 그럼 뭐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자. 그럼 남은 2개는 성립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도 있지만 얘 포함. 즉 0 조심해야 돼. 지금 0 조심해야 돼. 됐지? 어쨌든 이런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시작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은 뭐 고민할 필요는 없지. 그냥 자, 첫째 항부터 잘 올라가면 되지. 일단 올라갑시다. 뭐 여기다 할까? 자, 첫째 항은 그냥 A로 잡았고, A는 음수로 시작이니까 일단 처음부터 갈라지진 않지. 바로 두 번째 항 가줍시다. 첫째 항이 음수니까 위로 가서, 대신에 이제 여기에 A가 2인 경우는 n에 몇이 들어간 경우야? 1이 들어간 경우라는 거. 특히 이렇게 관계 시간에 n 있을 때는 좀 써줘라. A2하다 니도 모르게 여기다 같이 2 넣지 말고 1일 때야.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냐? 지금 현재 A가 0보다 작아. 즉 음수 확정이야. 그럼 얘는 뭐냐? 이거 양수, 아직까지는 부호가 결정이야. 양수 확정이지. 0 되냐? 0이 되려면 0도 안 돼.
A가 1이어야 되는데, 그치? 첫째 항이 1이어야 되는데 0도 안 돼. 자, 그럼 아직은 갈림길이 없네. 세 번째 항까지 가자. 그럼 양수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빼기 3 하래. 빼기 3. 자, 여기부터 갈라지네. 됐지? 여기부터 이제 범위에 따라 양수, 음수, 거시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 음수잖아. 이거 양수잖아. 아까 이 중에 두 개만 만족하라 그랬거든? 근데 벌써 이미 한 놈이 선점했어. 이거 지금 이미 만족해. 이거는 그냥 만족하지? 우리가 할 때 안 할 때를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남은 건 하나만 만족해야 돼.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던 대로 이제 잘 해줍시다. 여기부터 해서 쫙쫙 뻗어나가 볼게요. 일단 윗길로 가는 경우부터 가자. 윗길이 이제 세 번째 항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지. 세 번째 항이 0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나 본인이 잘 안 헷갈리게 정리 잘하느냐, 그 싸움이 되겠지.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경우이고, 이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고, 기본 조건이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 경우면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겠네. 이 경우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냐? 세 번째 항이 음수면 위로 가야 되고, 네 번째 항이면 이게 n이 3인 경우야. n이 3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로 갔을 때 어디 갔어? 부호 바꾸고 더하기 3. 됐냐? 부호 바꾸면 a 더하기 2. 거기다 더하기 3 하면 a 더하기 5. 맞아? 됐냐? 그 다음 현재 A의 범위가 이거거든? 근데 거기다 더하기 5를 했어? 양수 확정. 자, 0 가능한가? 아, 범위상 0 불가능. 양수 확정. 자, 그럼 다섯 번째 항까지 바로 갈 수 있겠네. 근데 갈 필요도 없는 게. 자, 여기에서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즉,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점검용을 여기다 써놓을까? 3, 여기 지금 A5까지 언급돼 있지. 여기다 이 점검용. 일단 첫째 항, 이건 확정이야. 첫째 항 음수. 둘째 항 양수는 확정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세 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로 했더니, 세 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로 했더니, 네 번째 항이 양수가 나왔거든. 실은 이제 여기서 펜 놔야지. 안 돼. 이미 이렇게 만족하는데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도 부호가 다르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조차도 부호가 다르고 0으로 만들 수라도 있나 보면 얘 0 안 돼. 세 번째 항 0 범위는 아예 여기에 없어. 다 안 돼. 여긴 막혔어.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잘 조사해 줘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는 다시 그럼 초기화 시켜주고, 자, 이제 세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이제 0에 0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 좀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의 반대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냐? 네 번째 항. 됐지? 자, 얘도 여전히 부호 미정.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눠줘야지. 아이, 그래도 뭐 이 정도 나눠줘. 한 번만 더 가면 끝이니까. 이제 네 번째 항이잖아. 이제 여기 다섯 번째 항으로 가기 위해 한 번만 더 나눠주면 되지. 자, 같이. 자, 네 번째 항이 이제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큰 경우 잘 나눠주면 되겠네. 자, 네 번째 항이 0보다 작다. 식도 정리하자.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이러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얘랑 같이 합체해보면 여기에서 A의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됐지? 뭐 한 거야?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얘도 미리 써줄까? 그럼 얘는 최종 범위가 그냥 이렇게 되겠고. 자, 가자. 그럼 이렇게 되면 A 오면 이제 안 써도 되지? N이 4인 경우야. 즉 위로 갔으면 요거 부호 바꿔서 더하기 4. 그럼 A 플러스 9. 됐냐? 됐지? 다섯 번째 항이 A 플러스 9까지 되면서 A 플러스 9면 이 범위면 이러면 이거 양수 확정이지. 됐나? 자, 그럼 점검해 볼까? 여기다 쓸게. 이게 이제 이 다섯 번째 항 라인. 자, 점검해 볼까?
현재 잘 거슬러와 음수, 양수의 지금 세 번째 항이 일단은 양수인 걸로 이렇게 넘어왔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쪽은 위쪽에 요렇게인 거고 그랬더니 다섯 번째 항은 양수로 결론이 났지. 안 되는 거 투성이야. 그지? 그런데 이제 예외 저희 0 되는 게 있나 보면 다섯 번째 항 얘는 0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항 얘도 지금 이 범위에 마이너스 5는 밑에 있죠. 여기엔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항 0이 될 수 없어. 세 번째 항 0 가능해 지금. 그지? 그럼 만약 여기에서 얘가 0이 된다면 그럼 보자. 저 만족하는 게 요거는 처음부터 만족했고 요거 만족 안 하지. 2, 3 만족 안 하지. 0 되는 거니까 3, 4도 만족 안 하지. 요거 만족하지. 아 되네. 세 번째 항 0 만들면 가능해. 그게 언제야? A가 마이너스 2일 때. 첫 번째 하나 찾았어. 저 0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 얘는 잘 찾아놓더라도. 저거 못 찾아서. 됐냐? 아마 저걸 못 찾았으면 답이 또 기가 막히게 답에 있어 또. 저거 못 찾았으면 이제 답이 5번이 나왔을 건데. 아 5번 나왔어? 그래 이런 함정 조심해야 돼. 됐어. 그럼 이제 나왔지. 이제 요 아래 거 가면 아래 거 갑시다. 아래 걸로 가면 이제 자 이제 야 뭐 빠졌잖아. 여기 등호 어디 갔어? 그렇지 등호 있어야지. 자 A 더하기 후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아랫길로 가면 저 아래쪽이면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그치? 이러고 얘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둘 다 얘도 가능해. 근데 이제 잠시 멈춥시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여섯 번째 항까지 올라갈 일은 없잖아. 중간 점검해야지. 자, 그럼 와보자. 다시. 두 번째 항까지는 확정. 세 번째 항. 여기가 지금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은 양수로 하자. 그리고 일로 와서 네 번째 항도 양수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손 놓고 보면 현재까지 얘만 만족이야. 그럼 반드시 여기서 만족을 해야만 하네. 그럼 이 문제에서 답을 원하면 음수인 경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이 음수인 경우가 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일단은. 이러면 A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얘랑 같이 최종 범위가 마이너스 5 이상 8 미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됐나?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두 개는 확실하고 아까 말했지만 0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저기 등호인 경우는 이제 확인을 다시 해봐야지. 자, 마이너스 5인 경우가 분명 누군가 0이 되는 순간이야. 이게 누가 0이 되는 순간이냐? 얘지, 얘. 네 번째 항이 0. 그치? 이 상황에서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요 1, 2만 되고, 2, 3 안 되고, 3, 4 안 되고,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도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얘 때문에 무조건 안 되고. 즉, 아예 성립을 안 해버리네. A가 마이너스 5인 경우는 이래서 안 돼. 되는 건 그럼 딱 저 세 개. 됐나? 뭐 한번 쭉 진행해 볼게. 아마 초반 부분은 처음 부분은 진행했겠지 뭐. fx가 이차함수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실수 전체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더함수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거는 그럼 f 프라임 x 등호는 빼주고, 따라서 일단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어넣어주면 f0이 2분의 1이어야 되고, 그 다음 옆에 미분 가능성 조사에서 f'0은 4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까지 나오고, fx가 이차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차항 개수만 모르네? 이러면 쭉 바로 써줘도 되죠, 이제? f'0이 마이너스 4니까 이거에 f0이 2분의 1이라 여기까지 아마 잘 됐을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저, 네모 안에 있는 말을 알아듣기 위하여 gx의 최대값, 최소값 조사를 위하여 gx를 그려야 될 것이야. 따라서 gx를 그리기 전에 여기 대가리 쪽은 그려지니까 대가리 쪽 먼저 그릴까?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3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그렇죠? 여기 이제 위에 부분 프라임 미분한 거.
따라서 일단 저 위에 있는 요 3차함수를 일단 부호 무시하고 그냥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0에서 잘라야 되니까 뭐 한 요쯤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4면 이거 1보다 좀 크잖아. 그래도 뭐 대충 잘라야 되는데 그래도 뭐 조금 이쪽에 잘라주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삭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구멍이고 근데 뭐 어차피 미분 가능 즉 연결돼 있다 그랬으니까 연결돼 있겠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요 fx 개형은 이차함수라서 그리고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두 가지 후보 있죠. 이렇게 그지? 아니면 이렇게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지? 근데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된 경우는 안 되지. 왜 안 돼? 여기 잘라야 되는 구간 t 플러스 k가 열린 구간이라 잘라버리면 양옆에 구멍 뚫려 있어가지고 최소값이 없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림 찾은 것 같아. 따라서 이차함수 쪽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 부분이 이제 fx에 해당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야. 구간 t부터 t 플러스 k면 열린 구간이고 구간 길이가 k로 일정하긴 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 최대 최소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하는 값이 와 기가 막힌 거야. 마이너스 2 딱 한순간밖에 없대. 따라서 이거 그림 찾으라는 얘기지. t가 마이너스 2일 때 위의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거보다는 그림으로 찾아야지. 어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최대 최소가 둘 다 없지. 여기도 구멍, 여기도 구멍이라 맞아? 근데 요렇게 자르면 둘 다 있지. 근데 마이너스 2일 때 정확하게 딱 요때만 최대 최소가 있고 그 말은 마이너스 2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던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바로 그냥 최대 최소 뭐 하나 없단 소리야.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없어도 그지? 찾았어 그림? 이거랑 이거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려야 된다라고 찾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하던 또 마찬가지 그래프 추고 어떻게 잘려야 될까? 정확히 마이너스 2랑 얘네가 어떤 관계로 잘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일단 여기 구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린 구간으로 잘렸을 때 보면 최대 최소 있지? 조금씩 해볼게. 얘부터 최대 최소 둘 다 있지? 뭐가 없어? 최대가 없지? 됐어? 여기 둘 다 있지? 하나 없지? 그 경계선 어디냐고. 그걸 찾아야지. 이게 딱 특별한 한순간에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은 경계선을 잘 찾아야 생각을 해야 돼. 방금 봤다시피 딱 요 라인 기점으로 요쪽에 있을 때는 최대가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최대가 없지. 얘 여기야 여기.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요쪽도 여기서 잘리면 최소가 여기라 있어. 근데 막 여러 데서 잘리면 최소가 없잖아. 그 경계선은 바로 여기지. 마치 철창 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그 철창은 아니야. 3차 함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2차 함수도 있잖아. 됐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위치가 정확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려야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이제 구간 길이는 일정하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좀만 틀어져도 뭐 하나 없지. 그래서 따라서 요거 찾아냈으면 이제 15번도 가져가는 거다. 근데 찾았는데 해야 할 일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 하나씩 할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랑 일치한다. 그다음에 여기랑 일치한다. 이런 따위들을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부터 할까? 마이너스 1을 먼저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하얀색이면 저 위에 쪽이야. 즉 G 이 값을 먼저 위쪽에 집어넣어서 계산 해보시면 마이너스 2죠. gx에 마이너스 2를 쏙 집어넣어서 계산 잘 해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여기 넣어야지. 자, 근데 여기는 뭐지? 아까 전에 얘인가? 아니지. 여기 이차함수의 축을 봐야 돼. 그치? 이차함수의 축. 자, 이차함수 축. 야, 빨리 구하자. 뭐야? 미분하면 2x4니까 0 되는 x값 찾으면 되지. a분의 2. 여기 좌표가, x좌표가 a분의 2네. 따라서 gx에 a분의 2를 넣은 거. 다시 말해 지금 이 부분은 f쪽 부분이니까 요게 될 것이며 분수지만 차근차근 잘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해보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즉 얘랑 얘랑 같다, 여기랑 여기랑 같다 해주면서 여기에서 일단 a 값 나옵니다. 2. 됐냐? 뭐 할 일은 다 끝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여기랑 여기. 마이너스 1.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 계산하면 3.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잠깐 계산 좀 잠깐 볼까? 이걸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fx 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서 이걸 fx 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a는 구했으니까 넣자.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얘랑 즉 얘가 3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잘 풀 수 있어? 자, 당연히 저거 전개할 사람 없을 거라 봅니다. 그냥 마이너스 2 플러스 k 치환 박아놓고 빨리 풀어버리는 게 낫지. 됐냐? 됐지? 해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를 잠깐만 x로 치환해서 그냥 빠르게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얘가 2분의 5랑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지? 따라서 저거 이제 k 값으로 바꿔 먹으면 k 값이 최종적으로 2분의 9 아니면 2분의 3 이렇게 될 텐데, 둘 중에 뭘까? 그림상 확실하게 알 수 있지? a가 현재 2이기 때문에 여기 축이 1이야. 이거 2차 함수야, 3차 함수 아니야. 축이 1이야. 여기 0이잖아. 여기가 2지. 그거보다 더 옆이지. 2분의 9. 됐냐? 따라서 K값은 2분의 9가 되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G K값 G 2분의 9니까 G 2분의 9면 저기 F 2분의 9 구해야 되네. 마지막까지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됐냐? 진수조건 잘했지? 특히나 부등식이면 진수조건 무조건 해야 돼. 맞지? 진수조건 잘 하시고. 교집합이야. 그리고 결국 교집합이라 결국은 0보다 크다만 남겠네. 그지?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 17번은 됐고, 그 다음 18번도 깔끔하게 딱 잘 마무리하고 갔나? 식만 한번 쭉 써볼까? 식 생겨 먹은 거 잘 보면서 대체 이딴 거를 왜 줬을까? 그건 이제 얘를 좀 풀어보면 알겠지. 플러스 4k 플러스 4의 a의 k. 즉 일단 요 놈 생겼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 이거 이제 4를 싹 묶어내면 또 마찬가지로 기막히게 요 모양을 여기서 만들 수 있음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찢어서 계산하시면 되지. 자,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점은 안 나와 있네. 자,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번 만난다 그랬으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2인 순간 확인해야 되겠고, 그러면 일단 당연히 얘부터 시작해. 얘는 믿을 수가 없잖아. 그치? 즉 Q의 위치가 이 마이너스 2인 순간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게 위치식이니까 그대로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버리면 되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1하고 4냐? 맞지? 따라서 풀어주면 t값이 1 또는 4가 나온다. 두 번 만난 다음에, 그래서 두 개 나왔잖아. 그냥 초라고 할게. 귀찮으니까 1초, 4초에 두 번 만난대. 그 말은 얘도 1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2고 4일 때 위치도 마이너스 2다 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뭐 도대체? 따라서
저기 x1 기준 저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위치도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18 이거도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4를 넣었을 때도 64 플러스 16a 플러스 4b 마이너스 18 이거도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식을 2개 준 거 아니야. 문자 2개 등식 2개 잘 정리해서 연립하면 되지. 해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9 b가 24 일단 첫 번째 확인. 자, 점 P가 두 번째로, 자, 이제 P에 집중해야 되겠네. 자, 그럼 P의 관계식부터 완성을 시킵시다.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8. 운동 방향 바꾸는 건 속도에서 나오지. 미분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 얘가 자 3으로 좀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되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 2하고 3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꿔 두 번째로면은 요때네. 두 번째로 부호가 바뀌는 순간 즉 t는 4일 때 가속도 구해라.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a라고 써도 되는데 a는 지금 이 문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t로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뭐 프라임 붙여도 되고 뭐 하여간 이것 때문에 틀린 건 아니니 뭐 여기에서 t에다 4 집어넣어 주시면 6이네. 자, 그 다음 최근 뭐 6월 9월에도 계속 간간히 등장하고 있는 빈칸. 그러니까 차라리 기존에 우리가 뭐 모의고사 연습할 때 보면 사인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가 그냥 주관식으로 쌩으로 나오잖아. 그치? 차라리 빈칸으로 나오면 너네한테도 좋은 거야. 그치? 빈칸으로 나오면 반드시 시도해 볼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일단 맨 위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은 다 잘 씁시다. 자, 여기까지네. 됐지? 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 풀던 거랑 착각하지 마. 여기서 이제 갑자기 너네들 원래 풀던 대로 막 빈칸인데, 이제 문제 풀어야지 하고 혼자서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각도도 네 맘대로 세팅하고 이러지 말고 빈칸이잖아. 저 빈칸부터 가. 문제 좀 읽어. 됐지? 자, 빈칸부터 가자. 어디 갔냐? BC가 9다 이런 거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그냥 기억시오 때리고 갖다 하면 되고. 됐냐? 물론 이 그림은 그 성질 쓴 거지. 이게 4. 그지? 그럼 여기 3. 5. 아마 이걸 썼겠지. 그치?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거 문자 세팅해준 거 문제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고 CAB를 세타라고 놨네. 어디야? CAB. 여기. 됐고.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해라. 딱 봐도 코사인 세타 어디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갈기면 끝이지. 일단 인간적으로 가는 쉽네. 갑시다.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바로 가자. 49 더하기 64 빼기 81에 2 곱하기 7 곱하기 8 계산 잘 하면 되지, 그치? 몇이야? 7분의 2. 일단 가 찾음. 즉 가에 들어갈 수를 P라고 했기 때문에 P값 7분의 2 됐고 그 다음에 나아갑시다. 나는 뭐야? 지시사항도 있어 위에 아주 그냥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라. 냉 한 다음에 쓰면 되지. ADF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럼 구해야 되는 건 DF 제곱이라 여기고. 뭐야 이거 양 사이드 알잖아. 이거 아까 전에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4. 그럼 여기 3. 여기도 3. 이등변 삼각형이긴 한데 각이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반으로 가르면 안 되지. 그냥 저대로 코사인 법칙 갈기면 되지. 따라서 냉하고 이제 코사인 법칙도 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제곱 버전으로 돼 있네. 그럼 그대로 해야지 뭐. 그럼 9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위에서 구한 가가 코사인 세타. 됐나? 따라서 집어넣어서 잘 계산하면 나까지도 굉장히 쉽게 나오네. 7분의 90. 됐지? 그 다음에 또 뭐야? DEF. 이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고, 이걸 계산하라고? 이건 어딘데? ADF 어딘데? ADF. 여기네. 뭐야?
파란색 삼각형이 현재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인데 요거를 잠깐만 알파라고 논다면 지금 여기를 잡아준 거지. 여기를. 그리고 여기 길이를 위에서 구했는데 이거는 저거 제곱돼 있다. 그러니까 루트 씌워야지. 이 상태로 코사인 제곱 알파 구하라는 거 아니야. 코사인 법칙 갈겨도 되고 지금은 이제 반 갈라서 써도 되지. 맞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반 갈라서 쓰자. 그럼 요거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루트도 그냥 분리시켜서 보기 좋게 이렇게 써줍시다. 이렇게 써주면은 표현 깔끔하지. 됐냐?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 3분의 이렇게 내. 3분의 이거니까 뭐야? 6루트 7분의 루트 90. 당연히 유리화가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 제곱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거 제곱하면 계산이 되겠네요. 예, 제곱해 보면 아마 약분할 거 잘 약분하시고 거시기 하시면 14분의 5 이렇게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21번은 내 시간 없어서 아마 손을 안 댔을 수도 있고 아마 이거 지금 시간 줘서 손 대라고 해도 맞으려나? 내 생각에 자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좀 했어? 잘 보면 시작할 수 있는 구석이 저 짓 해보는 거 밖에 없거든. fx 4차함수야. 풀버전 미지수로 넣고 때려서 써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되냐?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생으로 해볼게요. 그냥 잘 봐. 저런 식도 있구나 하고 그냥 이제 경험 삼아. 잘 봐봐. 가가 중요해. 가. 일단 이 절대값까지는 처리가 될 수는 있어. 왜? 우리 많이 하던 대로 뿔막 뺏기면 되잖아. 그지? 근데 뺏겨놓고도 뭐 할 거야? 쟤는 0, 3, 얘는 0, 2야. 구간이. 맞아? 그럼 절대값 성질. 절대값이 이렇게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러면 요거까지는 되지요. 구간을 얘는 0하고 2인데 쟤는 0하고 3이라서 그걸 좀 뭔가 좀 힌트를 찾아내려면 좀 요렇게 모양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이것까진 정적분 성질로 안에 있는 절대값과 무관하게 가능하지. 그리고 옆에를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됐냐? 그리고 물어보자. 이 식을 잘 쳐다보면 자 일단 당연히 이거 왜 0, 2로 쪼개놨는데 붙이려고 붙여놔보자. 붙여놓고 가만히 잘 쳐다봐봐. 뭘 알아낼 수 있냐 너네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모양 만들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제 아마 자네들은 좀 생각하기 힘들 수 있는데 자 맞춰줬다 쳐.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제 뭐 21-5번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힌트를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자 뭐라도 하나 알아내봐. 이렇게밖에 안 되지. 자 왜? 이건 뭐야? 알다시피 자네들 절대값 붙은 건 접어 올리는 거야. 즉 이건 소위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면적을 계산하는 수치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값은 당연히 양수거나 작아봐야 0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어때? 그냥 생정적분은 이제 양수는 양수, 음의 방향 쪽과 밑에 내려간 그래프는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형태. 이건 또 무조건 양수고 즉 둘이 빼면 어떻게 돼? 음수 아니면 0이지. 맞아? 됐어? 아니, 대소관계로 생각을 해봐도 좋고. 뭔가 좀 애매하거나 헷갈린다 싶으면 항상 빼기에 대해서는 대소비교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 둘 중에 부등호가 어떻게 돼? 당연히 얘가 크거나 아니면 이제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없으면 같을 거야. 근데 지금 큰 거, 얘가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 지금. 그치? 따라서 여기는 음수 아니면 0인데 같대. 그럼 당연히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이구나. 찾아내면 일단 1단계 통과.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러면 어떨까? 자, 그럼 저렇게 되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보기 좋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그럼 이제 얘가 일로 넘어오잖아. 그럼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묶어놓고 일단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지. 자, 요건 어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그럼 이제 얘만 갖다 풀면 되는 거고 아니 얘도 뭐가 나왔는지 그걸로 케이스 2개 나누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건 어때? 여기도 결론이 똑같지. 얘는 플러스 아니면 0이야. 얘는 더하기 때문에 양수.
근데 이게 있어서 음수.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0도 가능해. 이거 0도 가능하지. 얘가 다 밑에 있으면 더하면 0이잖아.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같아지려면 0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요 가 힌트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요걸 찾아내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HS 생긴 꼬라지 좀 봅시다. 얘가 어떻게 생겼니? fx는 4차 함수래. 근데 구간이 참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구간이 한 문자로 잡혀 있으면 내가 언제나 두 가지 확인하라 그랬어. 중점이 일정한가, 길이가 일정한가. 지금은 길이가 1로 일정한 구간에는 정체불명의 함수가 적혀져 있어. gx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함수야. 뭐든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접어 올렸는데 0이래. 뭔 소리야? 일직선밖에 없지. 밑에 내려가면 접히면 양수되잖아. 일직선 근데 선생님 fx는 4차 함수잖아. 맞아. 4차 함수는 일직선인 경우 그림이 없어. 근데 gx는 가능하지. 정의가 안 돼 있잖아. 마침 2랑 3 구간 길이도 딱 1이야. 여기서 바로 물 흐르듯 쫙 a가 2. 즉 여기가 2부터 3에 이 자식이 그냥 0이면 가능하지. 저거 밖에 안 되지. 됐냐? 따라서 hx의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추정이 되는 거야. 2랑 딴 건 몰라도 2랑 3 사이에서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양옆 구간에는 4차 함수가 너네들이 알던 평범한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런데 얘가 위에 아직 맨 위에 저 두 줄에 자 미분 가능하다 돼 있어. 4차 함수 개형까지 결정나. 그지?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4차 함수가 극값 가능한 지점이 이런 데인데 여기랑 여긴 때려 죽어도 붙을 수가 없지. 여기랑 여기밖에 이렇게 높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지. 따라서 개형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렇게 들어오고 매끄럽게 연결되고 연결이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아마 나인트를 보면 위에 거겠지. 나인트를 보면 위에 거겠지.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21번 아까 처음에 이거 해석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난도가 있었고 해석이 됐으면 여기까지 찾았으면 실은 이제는 계산 누가 더 깔끔하게 잘 하냐에 따라 시간 소모의 차이가 생길 거야. 일부러 그냥 진하게 그렸어. 요 하얀 게 fx, 노란 게 gx,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합한 게 hx라는 결론이 되는 거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요게 hx. 됐지? 한 그림에 다 표현했는데 알아보지? 그렇지? 그래서 나에서는 누가 적분돼 있냐? fx 아니야. h가 적분돼 있어. 0부터 5까지. 즉 빨간 선 기준으로 0부터 5면 야, 이거 너무 딱 각이 이쁘지 않냐? 0.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 4차 함수가 w 대칭형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보나마나 여기랑 여기 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지? 여기는 0이다 붙어있는 빨간색이니까 여기가 64라고? 제각각 32씩이겠구나. 끝났지. 즉 fx 개형도 이 정도면 뭐 다 줬지. 다만 이제 최고참 계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고참 계수는 a 쓰면 안 되네. 최고참 계수는 이렇게 두고 2랑 3에서 중근 갖는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즉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힌트도 하나 있지. 됐냐? 자, 여기서 자네들 계산 실력을 좀 보고 싶거든. 자네들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0과 2 아니면 3과 5 한쪽만 쓰면 되지. 어디 쓸래? 그래. 0과 2가 거식이다 해서 0과 2 쪽으로 요거 적분하면 32다. 계산 안 틀리면 답 나와. 근데 좀 잠깐 앞날 좀 생각해 볼까? 이거 뭐 눈치껏 이렇게 전개해도 이렇게 전개를 하더라도 해도 되지, 그치?
안에 3개, 항 3개, 3개짜리 제곱. 뭐 하면 돼! 근데 이런 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정적분, 계산의 숙련도? 아이씨,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0이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좀 보면, 그래도 잠깐은 잠깐 정말 이거밖에 없나? 진짜 전개해야 돼.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지? 근데 한번 써보기도 해야지. 잠깐만, 여기도 있잖아. 여기를 쓰면 어떻게 되지? 어쨌든 구간만 이렇게 바뀔 거고 식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때 여기서 그 기술을 쓰면 계산이 좀 더 편해지겠네. 무슨 기술? 평행이동 기술. X축으로 마이너스 3 밀어버리면 다 함께 이 식에서 다 함께 X축으로 마이너스 3 밀어버리면 구간은 다시 0, 2가 될 것이며 식이 편해져.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쉽겠지. 됐냐? 그래서 잘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또 식도 더 더럽게 K가 8분의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해석하는 게 꽤 어려웠을 거인데 그 외에도 이제 방금 그림 찾은 거 특히 이런 계산 이런 계산 이런 식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잘 가져가시기 바래. 됐지? 기울기 스킬 평행이동해서 좌표 잡고 집어넣고 이런 기술들 여태까지 우리 모의고사 풀면서 잘 연습해 놨어들 그랬다면 어느 정도 시간 있고 좀 했으면 풀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해보도록 하지. 일단 그래프는 그려지지.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밑을 막 범위 나누고 막 케이스 나누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 다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그리고 이런 거 풀기 전에 딱 봐. A를 구하는 게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도를 찾겠지만 좀 더 진행하다가 지금은 A도 구할만하지. 교점이면 얘네들이 연립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연립하면 모양이 너무도 이쁜 게 그냥 평범한 지수방 정식 하나 딱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의 X제곱을 잠깐, 치환도 안 해도 되지만 자네들을 위해 치환까지 좀 해주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할 수가 있는 상태지. 그치? 플러스 4, 마이너스 3. 따라서 뒷값 당연히 안 썼지만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3 맞냐? 따라서 교점의 X좌표를, 그러니까 교점, 요 A를 구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은 이게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로그 A의 3. 이게 이제 대문자 A 좌표가 되겠지. 그냥 Y좌표는 이게 3인 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Y좌표는 9일 거고. 맞아? 즉, A좌표는 구해진다. A좌표는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굳이 안 구해 놓을 필요가 없지. 뭐냐? 3, 9. 요게 교점이라는 놈의 좌표고, 그 다음 그림도 어느 정도 그려지지요? 그려봅시다. 대략적으로. 자, fx는 그냥 지수함수 기본 그래프.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좀 생각하자. 얘가 좀 더 밑이 크지, 얘보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fx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가긴 할 거야. 요 정도로 그려볼까? fx. 자, 그 다음 gx는 뭐 대충 알겠죠? 이건데 x축 대칭 위로 12칸 따라서 12쪽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러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내려가는 근데 대신 노란색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내려가는 뭐 이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그 교점인 여기가 바로 A. 됐냐? 그 다음 K가 9보다 작아.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 9보다 작다? 얘 Y좌표가 9잖아. 여기 아래를 말하는 거네. 즉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위치가 잡히지 막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는 스케치 정도는 할 수가 있어. 두 곡선 fx와 gx가 만나는 점을 bc라 할 때 자, 야 국어 잘 봐라. f랑 만나는 점이 b고 g랑 만나는 점이 c니까 f 노란색이랑 만나는 점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 90도, CAB 90도.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90도래. 뭐 대충 그린 거니까 당연히 이상하겠지. 어쨌든 여기가 수직. 됐냐? 이거 받아쓰기 중이야.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삼각형이 눈에 밟힌 순간 생각해야 돼. 이거 혹시 기울기 스킬 써가지고 좌표 세팅하는 거 가능한가? 이런 거 염두해 둬야 돼.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이잖아 지금. 그 상태로 여기 경사면 기울기도 알려줬거든. 여기 기울기가 루트 1에 그럼 당연히 수직이기 때문에 U자 경사면 기울기도 같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지.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고 지금은 표현해보자. 유리화하지 말고. 됐냐? 그리고 여기가 B좌표, 여기가, 이거 기울기 기술 각인데, 완전히? 맞냐? 여기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한 문자로 통일해서 쓸 수가 있지. 됐냐? 기울기 기술은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져. 그지? 기울기 경사면이 루트 2이기 때문에 1분의 루트 2 가능하지. 즉, K라면 안 되잖아. M, 여기는 루트 2M 가능하고. 근데 같은 문자 두 개 안 써도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 그냥 길이만 보면 비율이 루트 2대 1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긴 몇이겠어? 2M이겠지. 됐냐? 뭐 바로 안 되면 비례식을 세우든가. 그렇죠? 선생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아닌가? 아니지. 길이는 2M인데 아마 기울기 계산이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M분의 플러스 루트 2M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됐냐? 따라서 그래도 22번 문제인데 이렇게 이 좌표들이 다 한 문자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기울기 기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네. 심지어 A는 알아! 이건 기울기 기술 각이지. 누가 봐도 이거는 제발 써주세요. 자, 기울기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평소 계속 나올 때마다 연습했었던 기울기 기술 씁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선택인데 이거를 좀 지저분하잖아. 그럼 이제 기울기 기술 쓸 거니까 요 A에서 이제 일로 평행 이동하고 일로 평행 이동하면 B좌표 세팅되고 그럼 그 B좌표 fx에 집어넣고 요짓 하는 게 기울기 기술 쓰는 거잖아. 맞아? 뭐 어쩌다 보니 기술 명칭이 기울기 기술이 됐지만 평행 이동을 주로 쓰는 거긴 하지. 그치? 그래서 그대로 들고 가도 되고 이제 로그 들고 다니기 귀찮으면 잠깐 이렇게 놓고 가도 돼. 난 이렇게 놓고 가볼게. 티가 없네. 치환하고 진행해 볼게. 대신 치환했으면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줄 알아라. 즉 내가 지수로그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로그로만 돼 있으면 그냥 로그로만 계산할 줄 알고 그러면 안 되고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치환했다는 얘기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좀 편안하게 계산하도록 하겠다. 자, 그럼 이제 기울기 기술 씁시다. B좌표 세팅. 바로 써도 되지? T 마이너스 M, 9 마이너스 루트 2M. 됐지? 얘를 fx, 저기 노란색 fx에다가 대입 가능한 거지. 그치? 집어넣으면 a에 2t-2m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 로그 계산 꼼꼼하게 잘 해줘야 돼. y에다가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일단 첫 번째 식 추가 계산 더 되죠.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맞지? 계산까지 미리 할까? 이 부분이 이제 a의 2t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m이라 보면 이게 지금 9잖아. 따라서 9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m제곱. 이건 뭐 분수로 고칠지 뭐 할지는 잠시 후 이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9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m제곱.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 됐지? 그 다음 C좌표 갑시다. C좌표는 그럼 t 플러스 2m 콤마 Y좌표는 얘랑 동일하겠네. 9 마이너스 루트 2m. 됐지? 따라서 C좌표는 이제 저기 어디 갔어? 파란 거 GX에 넣어야 되지. 저 위에 있으니까 X좌표를 넣은 걸 먼저 쓸게. 따라서 얘는 GX에다가 대입해 줄 거고 이러면 12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2m제곱
y좌표 이렇게 딱 위아래 연립각이 딱 이쁘게 쓰지. 자, 이거 계산 조금 더 해주자. 이거 는이라고 쓰면 안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되지. 3 곱하기 a의 2m제곱 바로 써도 되지? 뭐 취향껏 정리해. 나 그냥 그대로 쓸게. 이왕이면 여기가 9 루트 2m, 9 루트 2. 웬만하면 여기를 훼손하지 맙시다. 근데 훼손해도 돼. 맘대로 해. 연립이니까 어쨌든. 한 번 더. 12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2m제곱이 9 루트 2m이다 라고 그냥 기울기 기술로 할 일 다 해놓으면 날카롭게 연립각 쓰지. 그냥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일부러 그러려고 놔뒀지. 갖다 집어넣어서 바로 방정식 형태 만들어주자. 12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2m제곱과 얘가 같은 거지. 9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m제곱. 풀리지? 뭐 여기서도 잠깐 마음속으로 잠깐 치환하고 하든가. 잘 안 보이면 이거야. 지금 양변에 x 곱해서 2차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풀면 되지. 그치? 됐냐? 됐지? 문제 없지? 푼다. 그러면 x값이 이제 1 또는 3이 나온다. 1은 얘가 1인 거야. 지수가 1이면 대가리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럼 m이 0인 경우야. m은 우리가 비율로 잡은 거라 0이면 큰일 나지. 한 점으로 모여 블랙홀. 맞아? 안 돼. 3이겠네. 따라서 대문자 x값이 3. 이거 바로 쓸게. 다 지우고. 자, 계산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됐냐? 자, 그럼 다 해놓고 또 못 풀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두섬두섬 정리 잘 해. 일단 a의 2m제곱이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까 두식 합체하기 전 둘 중 하나, 뭐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이 3인 거야. 그럼 12 빼기 3 곱하기 3이니까 10 빼기 9. 3은 9 마이너스 루트 2m. 자, m값 나오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루트 2 넘겨주면 3 루트 2. 됐냐? m값 3 루트 2.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 물론 안 되지 않지, 계산이라. 이래놓고 A 구한다고 또 넘겨가지고 6 루트 2분의 1인데, 그리고 다시 A 찾아서 이러다가 계산 꼬이지 말고, 좀 크게 잘 봐. 이거 실은 얘랑도 쓸 수 있어. 아까 내가 임시로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이 관계식 잘 가지고 있으라 그랬지? 둘의 관계를 보면 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맞아? 지수 부분. 근데 m이 3루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그냥 t값 찾으면 되고. 지금 뭐하러 a를 구하려고 생쇼를 하냐. 우리의 목적은 다 구했는데. 문제에서 AOB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A좌표, B좌표 다 계산되잖아. 이 두 개만 있으면 t랑 m. 맞아? 그치? 따라서 빠르게 그림까지 마무리하고 끝내자. 따라서 잘 집어넣어서 A좌표랑 B좌표 두 개 딱 구해주시면 A좌표가 6 루트 2, 9. 그 다음 B좌표가 3 루트 2, 3입니다. 이제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삼각형 AOB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림 파악 잘 해줘야 돼. 특히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이 y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이 라인 기준으로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b좌표 3 루트 2, 3이잖아. 이쪽에 있겠냐? 이쪽에 있겠냐? 이쪽에 있겠지. 헷갈리면 3, 3이 여기인데 x좌표가 더 커졌네? 이러든가. b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A좌표는 6 루트 2랑 9야. 누가 더 커, 좌표가? Y좌표가 더 크지. 그러니까 A는 이제 이 라인 기준으로 이쪽에 있고 3 루트 2니까 조금 더 가가지고 한 요쯤에,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어느 정도는 낮게 해줘야 아마 삼각형 넓이가 제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 OAB는 이제 이런 도형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는 각자의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지. 이거는 아마 이게 제일 낫지? 삼각형에서 아까 저
요 삼각형이랑 요 사다리꼴 빼는 계산이 그래도 애들의 길이가 이렇게 축에 평행해가지고 식이 좀 더 잘 나오지. 됐냐? 이거 이렇게 잘라도 되지. 그리고 이거 뭐 다양하지. 이렇게 잘라서 해도 괜찮지. 이렇게 잘라서 요거 구해도 되지. 대신 이제 요거 직선식 잠깐 찾아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셔야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편해? 이걸 밑변으로 하면 그냥 이걸 높이로 쓰면 되고, 이쪽 삼각형도 이걸 밑변으로 하면 그냥 요거를 높이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괜찮고. 되냐?